안녕하세요. 철학 카페에서 문화 읽기 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이 변신의 처음이 충격적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잠자가 자신이 벌레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해요. 충격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이 벌레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그리고 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의 의무를 다했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벌레로 변신했어요. 왜 변신했을까요? 우리가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죽이시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에는요, 병나고 사고 나는 것도 초래하는 면이 있다 그래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죽고 싶다 이런 무의식이 있으면 정말 죽는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잠자가 왜 그게 벌레로 바뀌었을까? 저런 무의식 중에 벌레로 바뀌려고 원했다고 봐요. 안 그러면 못 견디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벌레가 되면 일 안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교직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중병에 걸려서 입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끔찍한 생각이죠. 그래도 다행히 중병 안 걸려서 천만 다행이죠. 그때 저는 교직을 그만뒀어요. 그만둬서 안 걸렸다는 생각 들어요. 아찔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카프카에 나오는 그리고 잠자도 어때요? 이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벌레로 변신한 거예요. 살려고 그런 거예요. 벌레가 되어서라도 살고 싶은 이게 현대인의 불안, 슬픔이죠. 카프카의 변신은 얼마나 좋은 작품이에요. 살려고 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벌레가 되어서라도, 그죠? 그래서 벌레가 되고 나서 이제 그리고 잠자가 평온을 느껴요. 너무나 기막히고 슬프죠. 그는 기어다니는데 점점 더 즐거움을 느꼈고 벽과 천장까지도 탐색하고자 했다. 그렇죠. 가구가 치워지면 벽을 더 잘 기어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생각이 그 유쾌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벌레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 보고 불쌍해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와중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모든 사람도 절대로 불쌍해 보면 안 된다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감은 하지만 공감을 해야지 불쌍하게 본다는 건 내가 우울한 위치를 보거든요. 그래 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그 자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고 잠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기계적이냐, 단순하냐.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고문은 단순 반복이라 그래요. 단순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현대 노동이 그렇잖아요. 그 노동을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 내가 농부처럼 이렇게 그저 추수된 벼를 앓는 그 즐거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기계 부품이 되거든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벌레로 변신한 거죠. 그렇지만 그리고 잠자가 어때요?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시여, 내가 왜 이런 고된 직업을 선택했단 말인가? 견딜 수가 없어 해요. 견딜 수 없어 하는데, 그다음 벌레로 변신했죠. 벌레로 변신하면 가족들이 벌레로 변신한 그리고 잠자를 가족 인정해주고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해줘요. 무시하고 죽길 바라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사라지는 게 가장 나은 일일지도 몰라. 이래서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어요. 죽으면서 그리고 잠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죠? 그는 죽으면서 자신을 어때요? 감동과 사랑으로 떠올려요. 자기 모습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인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랑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내야 된다 봐요. 그처럼 인간은 견딜 수가 없어요. 돈 많다고 되지도 않고 누구 이겼다고 견디지 못해요. 최고 높이 올라가서 올라가도 안 돼요. 그게 인간이 끝내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픔이 멎는 순간까지 에밀리 디킨슨. 사람들은 아픔을 느낄 때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픔이 멎을 때까지 사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의 사랑이 그대 자신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며
누군가가 그대 사랑의 표출을 가로막을 때 일어나는 아픔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한계를 의미하는 것, 그러기에 헤아려 본다는 것은 사람 마음의 한계를 긋고 그대 자신을 사랑해도 한계를 긋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헤아릴 수 없는 것, 비교한다는 건 역시 하나의 헤아림이기에 한계를 긋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한계를 긋고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랑은 한계도 없이 아무것도 가름은 없이 아픔이 무는 순간에서 영원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을 그냥 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에고와 셀프가 있잖아요. 사랑은 셀프에서 나와요. 에고에서는 안 나오거든. 셀프는 이 세상 전부 다가 나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나예요. 끝이 없죠. 내가 사랑을 다해서 죽어도 그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나니까.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 멎는 순간까지 경계 없이 다 사는 게 사랑이죠. 이 사랑은 셀프를 깨달았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을 못 깨달으면 어때요? 죽을 때 사랑을 깨닫는데요. 참 슬프죠, 그죠?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랑이 중요한 건 알고 다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기 전에 사랑을 배우고 이렇게 살면 참 좋겠죠. 살아있는 동안 남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원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때요? 계속 우리를 이제 막 무한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질투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그레고로 잠자의 비극은 바로 뭐예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극을 이제 나타내죠. 그래서 전문학이란 거는 한 개인의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 이야기가 되는 게 좋은 문학이에요. 내 이야기밖에 안 되면 그건 일기죠. 일과 문학의 차이가 나 한 개인의 모문이야 보편성을 띠냐 이 문제죠. 그래서 변신이 명작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잠자처럼 비극이 되지 않는 걸 찾아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왜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씬 사회라 그래요. 물질을 진짜 숭배해요. 성경에 나오죠. 하느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저는 기독교 믿지 않지만 이 하느님이 상징하는 이 사랑, 천지자인이 하나라는 이 사랑. 그래서 그 사랑하고 물질하고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사랑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섬겨서 물질이 따라오는, 그죠?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내가 정말 신나는 걸 하면 돈이 따라오잖아요. 이런 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을 따라가서 돈이 생기면 돈이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씬 시대를 극복해야 돼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를. 그러니까 물질을 숭배하다 보면 인간은 무한 경쟁이 되고 각자 도생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저는 요즘 2030 세대를 이제 몇 번 이렇게 왔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얘기해보고 같이 술도 마셔보면 참 슬퍼요. 2030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이었대잖아요. 풍부한 물질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후진국인 거예요. 무한 경제고 생존 자체가 보장돼 있지 않아요. 선진국이면 복지가 돼야 되죠. 복지 안 된 선진국 어디 있어요? 그래서 2030이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기성세대로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복지 사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삶, 사랑 있는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제 복지 반대하는 분들은 능력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아니, 일 안 하는 자에게 왜 복지하냐고 그러는데, 앞으로 일은 어때요? 꼭 일하는 것만 일해요. 그냥 결혼표도 일해요. 결혼표다 법적인 아이디어 나오면 그 사람이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전체 인간을 봐야지, 막 숨가쁘게 사는 일하는 인간만 보지 말고, 인간 전체를 봐야죠. 사람이 너긋할 때도 있고, 일 안 할 때도 있고, 막 열정이 뿜어나서면 열심히 일하는 이렇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인간 전체를 보면 복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프카 변신을 보면서 본래로 변신을 하고서라도 살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자살을 왜 해요? 살고 싶어 자살하죠. 자살하고 살아도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인간은 그 삶의 기쁨을 아는, 그래야 돼야 되는데, 그래서 킬케고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절망은 죽음이 이런 병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이 시대가. 그런 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삼 시입니다. 형. 형벌할 때, 이제 형이라는 글자예요. 형, 김종삼. 여긴 또 어디매냐, 목이 마르다. 길이 있다는, 물이 있다는 그곳을 향하여 죄가 많다는 이 불구의 영혼을 이끌고 가보자. 그치지 않는 전신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다. 참 슬프죠. 이 형벌을 바꾸는 김전식의 노래가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지금 이제 인문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견딜만 해졌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이 시대가 행복하기는 힘들나 봐요. 그냥 견디는 거죠. 망가지지 않고 그래도 나를 지키려고 하고 애쓰고 견디는 거란 생각 들어요. 그냥 행복하는 거는 남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살 수가 없잖아요. 각자 도생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견딜 수밖에 없어요. 형벌을 바꿔낸 김신. 물이 있다는 그것을 향하여 목마르죠. 죄가 많다는 이 불구의 영을 끌고 가보자. 그치 않는 전신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다. 현대인의 그 절망을 이렇게 노래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느끼는 이 절망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절망을 극복하는 그런 시를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김종삼 시인입니다. 나의 번적입니다. 우리가 번적이 있죠. 그 번적, 나의 뿌리잖아요. 내 뿌리가 어디냐? 성씨가 어딘고? 그러면 무슨, 저 같으면 제주고시, 뭐 하산공파, 32대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고시란 게 이제 그 뿌리예요. 이 번적을 뭐라 했는지 이제 시로 안 보죠. 나의 번적 김종삼. 나의 번적은 늦가을 햇볕 조이는 마른 잎이다. 밟으면 끼어지는 소리가 난다. 나의 번적은 거대한 계곡이다. 나무 잎새다. 나의 번적은 푸른 눈을 가진 한 여인의 영원히 맑은 거울이다. 나의 번적은 창문을 넘어다지 못하는 독수리다. 나의 번적은 몇 사람밖에 안 들어가는 고장, 겨울이 온 교회당 한 모퉁이다. 나의 번적은 인류의 집신이고 맨발이다. 참 시가 빼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게 어때요? 바로 어디서 왔냐? 제주고시야 이러면 안 돼요. 그 제주고시면 제주시가 주는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김종삼 시인처럼 나의 번적은 인류의 집신이고 맨발이다. 나의 어때요? 그 번적은 햇볕 조이는 마른 잎이다. 저 마른 잎이 나의 번적이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바로 천지자연 그 자체란 거예요. 바로 신적인 그 셀프죠. 우주 자체가 나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사랑이 나오고 이 세상 아무리 참혹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게 되겠죠. 이 김종삼 시인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도사신 분 같아요. 참 멋진 시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속할 때 그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냐? 나는 마른 잎이다. 참 멋있죠. 이렇게 될 때 인간은 아름다워진다고 봐요. 저는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요가라든가 명상했을 때 이걸 느껴요. 그 짧은 찰나지만은 나는 그냥 마른 잎이야. 저 불어가는 바람이야. 저 떨어지는 꽃잎이야 하게 돼요. 그래야 이제 깨어나면 또 생각하면 또 좀스러진 인간이 되죠. 그래야 제가 경험한 이 천지자연이 나라는 경험을 계속 힘을 높이면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희망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넘어서 삼남안상과 만나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때요? 무한한 떨림 속에 들어가죠. 우주의 파동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게 되죠. 이럴 때 삶은 뭐예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 사는 삶이 되겠죠. 하나가 되어서. 그죠? 그래서 인간은 홀로 함께 살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있죠, 여기에. 있지만 나는 동시에 세상과 연결된 존재예요. 연결되니까 함께해요.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나로 살아가야 돼요. 홀로 함께. 자유로운 개인의 공동체. 난 자유롭지만은 공동체를 이끄는, 자유롭지만 연대하는 이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죠. 저는 이런 세상에 원시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봐요. 또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그렇게 살았죠. 인디안들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 시를 읽어보죠. 어느 인디안에 쓴 시라 그래요. 여기서 우정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정이란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가치로 봤죠.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는 우정이다. 그러잖아요.
참 우정이라는 게 좋잖아요. 그 우정에 대해서 한번 시를 읽어보죠.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참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따라가도 안 되고 누구 이끌어도 안 돼요. 옆에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친구죠. 그래서 이 타고나는 탁월한 그 양명학자는 그런 얘기하죠. 스승과 제자 친구가 돼야 된다. 저는 이거를 확대하면 어때요? 우선 저는 이제 강의하니까 강사하고 수강생이 친구가 되도록 해야 된다 봐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아내, 우리 각시하고 친구가 되고 또 우리 아들하고도 이제 인문학 공부 같이 하거든요. 아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친구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봐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모랄처럼 흩어져 살아가는 인간. 지금 현대 그 신자유주의 인간은 모랄처럼 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부석해요, 만나도. 자기 얘기를 못해요. 이게 20대는 특히 심하죠. 20대 그 신입사원들 이렇게 회사 간부급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 모랄처럼 흩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서로 하나로 이렇게 뭉칠 진흙이 되면서 하나가 돼야 되지. 흩어진 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카프가 변신해서 말하는 그죠. 그리고 잠자가 이렇게 찾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마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몰라서 흩어진 개인. 그런 개인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책이 앞으로 어때요? 바로 우정이죠. 서로 사랑하는 힘. 사람을 알려면 바로 우리 안에 내면의 영혼을 깨워야 되죠. 그러니까 영혼을 깨워서 우리가 어때요? 그 에고 중심에서 셀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셀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인디안 이런 시라든가 김종삼 시의 시. 여기서 우리가 셀프가 깨어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될 때는 무한정 발전이 있어요. 서로 얘기가 너무 신나잖아요. 누가 높고 낮으면 재미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 친구가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함께 이렇게 잘 견뎌내고 행복한 세상을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